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허위 과장 보도나 유튜브 등을 제보받는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들 중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5월에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오보 기사는 지난주 정정 또 삭제 행렬에 나섰습니다. 속보 전쟁 속 벌어지는 허위 과장 추측 보도, 살아남으려면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보부터 정정 보도, 반론 보도까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반론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 그리고 반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죠. 네, SNS를 통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본인과 가족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던 거죠? 네, 많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은요, 머니투데이는 조국 언론과의 전쟁 선포에 쏟아진 환호라는 제목이었고요. 뉴시스 7월 20자 조국 언론 반격 시작했다. 문제기사 찾아 조치할 것. 네. 또 한국경제 조국 문제 많은 기사 유튜브 댓글 법적 조치하겠다. 또 조선닷컴은 조국 언론 유튜버 댓글까지 포문 제보해달라 소송하겠다.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이런 내용을 다뤘고요.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가 이렇게 갑자기 삭제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자 비카인즈 검색에서는 한 6만 1,000여 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수정 삭제가 됐어도 지지자들이 이전 기사를 캡처해놨다 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많아서 제보 계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정정 보도 또 반론 보도 손해배상에 대한 진행 과정을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네.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그 언론사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됐음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보니까 빨리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워낙에 이렇게 퍼가기도 하고 SNS에 나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보도는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따지지 않고 청구인의 반박 주장을 담아달라는 청구. 그러니까 이제 반론 보도는 언론이 사실을 보도해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반론 보도는 대신 이제 아까 그 정정 보도와 달리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후 보도 청구권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보도 정정,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이게 이제 지난 다음에 힘 빠지고 이미 뭐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이래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곳이거든요. 예. 언론중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청구 건수가 1,941건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신문이 일간, 주간지 합쳐서 223건이고요. 방송이 237건, 뉴스통신이 137건,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264건,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1,078건으로 나오는데요. 네. 인터넷을 통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형태일 건데요. 인터넷의 경우에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이 청구 건수 중에서 이제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면 개인이 일반 단체나 회사보다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이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 법률이 보장하는 피해 구제 장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좀 개인이더라도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많았습니까? 네, 피해 유형 중에서는 명예훼손이 86.4%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명예훼손일 때요. 네,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막막할 텐데 보통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전화 상담 경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담 대상은 원 기사와 매개 기사,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콘텐츠 등이 있는데 원 기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 기사는 그 본래 기사를 말하는 거고요. 매개 기사는 포털이나 뭐뭐닷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서 원 언론 보도를 전제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복제 기사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유튜브 등의 그 SNS에서 언론 보도를 전제한 거, 그다음에 유사 미디어 콘텐츠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 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또 생산해낸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원 기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물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이, 그다음에 아까 추후 보도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추후 보도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반기에 엄청난 수의 오보나 허위사실 보도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소를 해도 다 정정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네, 중간에 조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동안 우리 언론의 오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사실 지난 코로나19에서도 쏟아진 많은 오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에 대한 해명을 기자 개인의 SNS에 써놓고 끝내기도 했고요. 또 문제가 되면 바로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오보 경위와 정정, 그리고 사과를 담은 사실은 별도의 기사를 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언론은 일단 쓰고 논란이 되면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시 안 보이게 하면 끝나는 건지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 왜 2달 전에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를 분노케 한 기사가 오보로 판정이 됐었죠. 그래서 정정 삭제 행렬에 나섰는데요. 그게 이제 정의연 관련 기사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회계 투명성 논란 등 엄청난 기사가 당시에 쏟아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네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8개 언론사 13개 기사들이 삭제나 정정 등의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의 이렇게 첫 보도와 이렇게 추가 보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기사가 이미 게재가 됐고 네. 그 연예 전문 매체들까지 나서서 기사를 인용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보를 내고 정정 보도를 이틀 뒤에 내긴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언론사들도 인용을 하고 뭐 분명히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더 퍼졌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더 확산이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속보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보가 발생하기 쉽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오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 8항을 보면은요. 오보의 정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네. 또 실천 요강에 보면은요. 두 번째 그 취재 및 보도 10번째 조항에서도 회원은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사는 눈에 띄는 면에 엄청 길게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보나 정정을 바로잡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면에 아주 짧게 보도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죠. 언론중재위원회 2018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 법원이 인용한 정정 보도문의 그 본문 길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원고지 3매 이하로 정정 보도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뭐 여러 차례 나온 보도문에 이를지라도 그 정정 보도는 원고지 3매 이하로 짧게. 비교적 짧은 거죠. 그런 통계가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먼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피해자와 정정보도 등의 내용 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와 협의한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이 개정안에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에 관해서 뭐 편집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반대의 입장도 있어서 아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보나 허위사실, 왜곡 뭐 이런 문제 이전에 언론이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취재보도 준칙에 이미 다 정확성에 대한 거 제일 강조하는 거고요. 기자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취재보도 준칙에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정확성을 강조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오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정정 보도일 겁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정정 보도를 분석한 한국 5대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정정 보도 유형, 내용, 기간 등을 조사했는데 오류 발생 원인, 정정 보도 게재 사유, 사과 대상, 사과 사유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정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보가 계속되면 사실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통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는 언론사로서는 오류를 인정하는 수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정정 보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된 정정 보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었잖아요. 실종 수색 중에 사망 기사가 뜨고 빠르게 확산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조 전문 언론사 로통뉴스가 오보를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신중한 보도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때에 속보 경쟁에 휩쓸려 경솔한 판단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잘못이라며 이 보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에 보도 결정을 내린 편집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
또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취재 후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고 있었다라고 자성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보도하고 기본을 잊지 않는 언론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 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물론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최근 외국 보도 오보,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 준칙이 좀 제대로 지켜지는 기본을 지키는 언론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이제 YTN 라디오 대표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죠.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알찬 경제 정보와 시사들을 전해주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어떤 점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7월 13일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생생 초대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제 정부가 내놓은 70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이제 진행자가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제 청취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중간중간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이제 자칫하면 청취자들이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재설명해 주는 부분이 청취자들의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대책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요점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고요. 이제 청취자들로부터 상담을 직접 받고 진행할 때도 이제 청취자들이 이제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려고 진행자가 노력했는데요. 네. 질문의 의도를 전문가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4일 화요일에 진행된 생생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이제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관련 논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금 싹쓸이 문제라든지 사고에 따른 테슬라 회사의 책임 문제 논란,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혜택 등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문제라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없는 것에 대한 논란, 이렇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주요 쟁점들과 이제 논란들에 대해서도 다른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정작 인터뷰의 핵심 주제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기술적, 기능적 설명 등이 이제 부족해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이제 국내외 타 경쟁업체 자동차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했다면 납득할 만한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있었는데요. 이제 같은 날 진행되었던 생생 초대석에서는 이제 민생당 최입의 전 의원을 모시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관계상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입의 전 의원을 모시고 그동안 국회 활동의 이야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하는 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4가지 법안 중에서 통과된 2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에서 이제 가까운 재헌절을 맞이해서 의미 있었던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통과되지 않은 나머지 법안에 대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었다면 더 알찬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부분들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17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제 마크로 미렌브레인 윤덕환 이사와 함께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김원식 씨가 최근 치안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실 후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는 가정 내 폭력이 확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자가 가정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신고가 줄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사실 정정을 하고 넘어가고요. 다만 이제 이날 다룬 주제가 과연 생생경제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다양한 주제와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문제나 경제 현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알찬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평일 오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2008년 1월) (2008년 12월) (2020년 4월)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고가 같은 지역에서 3번이나 일어난 이유는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죠.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영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영배입니다. 예,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올해 4월 사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대해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가 공사를 강행했고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4월에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네.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위험이 공사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전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안전 계획서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서류 심사 2차례 그리고 현장 확인 4차례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치는 걸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건부 적정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완전하다는 게 아닌 건데 이런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이 조건부 적정이라는 게 공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안전보건공단의 담당 직원이 가서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봐서 지키지 않으면은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안전보건공단은 공사를 그 자체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키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은 고용노동청이라고 하는 행정관청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해 감독을 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만들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실제로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렇게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공사에다 사고가 났다면은 요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라는 게 지금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실제 공사라는 업체에서 직접 작성도 하고 직접 이걸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약속을 만드는 문서들을 따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 네네. 예, 내용이 좀 굉장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걸 건설업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서 받아온 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만들어서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법의 제도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 계획서가 돼버린 거죠. 예. 굳이 비유하자면은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하고 실제 대학을 들어가는 입학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현실이 이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네요.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고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곳도 그럼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건설 현장의 재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지키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8일 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산해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공기관은 108군데를 조사하고 민간 대형 사업장은 295군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사업장 1,187곳 가운데 401군데에서 2,405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법도 만들어지고 감독도 하는데 이렇게 일제 조사를 해보면은 규정을 지키자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법상 처벌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개인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법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똑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업장의 법인이 좀 더 사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법인에 대한 벌금이 이번 법 개정으로 10억 원으로 올라갔죠. 종전 규정만 해도 법인에 대한 벌금이 1억 원인데 예. 실제 판결을 선고해서 나온 벌금형의 평균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1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벌금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이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또 제기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양형 기준표를 보시면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 이외에 안전보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서화된 기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벌금 액수는 관행상 사람이 사망하는 인신사고에 비해서 훨씬 낮게 관행적으로 결정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망사고 이외에는 양형 기준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은 처벌이 벌금만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만 처벌이 있고요. 예.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징역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를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양형기준표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줘야 될지는 양형기준에 없습니다. 예. 이 말은 결국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때 딱히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종전에 있던 판결이 누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처럼 형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삼는 종전 판결과 관행 자체에 형량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소액의 벌금형 판결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군을 만들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고 높이도록 대법원에다가 양형위원회죠. 양형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따로 좀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지금 건의를 해도 이게 반영이 되려면은 올 연말에 양형 기준의 수정안을 이제 심의하게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나서. 네. 그럼 내년 1월에 기준안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난 3월에 양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종전의 관행에 따라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양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의 양형이 낮다고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은 양형 관행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양형 기준표에 과연 피해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할 거냐? 이것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는 그 산안 사망 사고를 보면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분명 기업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네.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만 처벌하는 판례가 선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벌금형이 좀 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형 기준을 수정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그럼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양형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위원장분이나 위원분들 대부분이 외부에서 선임된 분들이 모여서 양형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을 하거든요. 그럼 이 양형 기준을 전국의 법원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할 때 참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뭐냐면 양형 기준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바로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참작해서 형을 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관이 이 재판을 하면서 양형 기준을 좀 따르지 않고 종정 관행대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천안 물류센터 내 조리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 고인의 네. 남편 최동범 씨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와 방호복,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와 토시 등 기본적인 이 작업 도구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사실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좀 했습니다. 검찰청에. 예. 그래서 지금 사고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그런 방호 장비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고인이 사망하셨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하셨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이게 고용 구조를 보면은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내 식당을 위탁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은 소속이 또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라 파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군데 회사 중에 누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쟁점인데 일단 법상으로는 식당을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는 이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망하신 분을 누가 실제로 지휘 감독했는지를 잘 따져야만 예. 결국은 유력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데 일단 법상으로 보면은 위탁해서 받은 식당을 직접 운영한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건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용인 물류센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의 장소만 옮겨졌을 뿐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영배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7월 25일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and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